자, 이제 차고 공부할 차례인데요. 방금 전 시간에 두 가지 아주 어려웠죠.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비통 착사강은 몰라도 세상 사는데 큰 도움 안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한 문제니까 뭐 편안하게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내년 10월 되면 상할수, 상수음 뭐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차고 가겠습니다. 차고. 차고는 혼자 차고에 빠진 거죠. 혼자 착각에 빠진 겁니다. 먼저 책에서 법조문의 밑줄합니다. 자, 158페이지 7 밑에 제 109조 있습니다. 자, 1항 보세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자, 내용에 동원하세요. 내용에 다음 중요 부분에 동원하십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다음 그러나가 단서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동원을 쳐보세요.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을 줄여서 중과실. 우리 교통사고도 중과실 들어보셨죠? 똑같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죠. 다음 2항에서 전항이 1항을 말하죠. 전항 의사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거죠. 이제 실판으로 와보세요. 자, 그럼 착오에 빠진 건 나 혼자 착오에 빠진 겁니다. 사기랑 달라요. 사기는 누구한테 속은 거죠. 착오는 나 혼자 착오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럼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습니다. 그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기는 누구한테 당했지만 착오는 내 혼자 착오에 빠진 거죠. 그럼 자기가 한 걸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만들면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뭐 어제 아파트 분양권 샀거든요. 떨어지네요. 그럼 가서 제가 어제 착오에 빠졌어요 하고 취소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착오에 빠진 거라 원칙 취소할 수 없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취소는 예외적 가능해요. 그 예외적 착오 취소 요건이 109조에 써 있고 동그라미 3개 쳐봤어요. 그럼 첫째,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착오가 중요해야 됩니다. 안 중요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그러면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중과실은 현저한 실수, 현저한 주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착오 이유로 취소하려면 첫째,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착오가 중요하면서 세 번째,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 취소 가능합니다. 예외적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게 이 중요 부분 착오랑 있고 중요 부분. 그럼 어떤 게 중요할까 문제가 됩니다. 자기 일은 다 중요해요. 남 일은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판례를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 제가 대표적인 판례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하천이르거든요. 하천이르인데 여기에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농지로 알고 다 매수했거든요. 농지를 알고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 온 날 가보니까 여기까지 하천이 흐른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전부 다 하천이었어요. 그럼 나는 지금 토지 현황이나 경계를 착오했죠. 토지의 거의 절반가량이 하천이네요. 그럼 나에게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죠. 그게 중요 부분 착오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중요 부분 판단할 때 경제적 불이익을 따집니다. 경제적 손해가 극심한가? 이게 있어야 중요 부분 착오 인정해 줍니다. 이건 누구 봐도 손해 막심하죠? 이게 중요 부분 착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과실까지 없어야 취소할 수 있겠죠. 자, 책으로 와보세요. 159페이지. 상단의 1번 착오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의사호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자, 모르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착오에 빠졌다는 내가 착오에 빠진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래 2번 착오 종류가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1번 표시상 착오가 있고 양괄호 2번 내용 착오가 있는데 먼저 양괄호 1번 표시상 착오 있죠. 이게 책에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오타 쳤다. 오타. 우리 컴퓨터 오타 쳤다. 문자 보낼 때 오타 했다면 돼요.
자, 보세요. 예전에 제 어머니가 몸이 엄청 아팠어요. 몸이 엄청 아파서 막 죽을까 말까 막 그랬어요, 막. 제가 불안하겠죠.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나면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근데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세상에 문자가 이렇게, 문자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엄마가 사망한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사망한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빨리 전화했죠. 빨리 전화했거든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 왜 문자를 이래 보냈어? 그랬더니 나 그렇게 안 보냈는데 엄마가 사랑한다라고 보냈대요. 사랑한다라고. 그럼 우리 엄마가 이거 두 개를 모를까요? 아는데 이거 오타 친 거죠. 그게 표시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표시를 잘못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또 1,000원이라고 쓸 것을 실수로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다. 오타 친 거죠. 이런 게 표시를 착오했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할 것을 0 하나 빼먹었죠. 10만 원이라고 잘못 규정한 것 같이 오기 오타를 말한다. 양가로 2번 내용 착오가 있습니까? 자, 표시행위가 가질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이다까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가 두 가지 다 알죠? 다 뭔지 알아요? 근데 이건 오타 친 겁니다. 근데 내용은 내용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내용 자체를. 자,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래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키스와 뽀뽀가 같은 자인데요. 이거 서로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말이죠. 근데 이 꼬마가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키스라, 이거 같은 말인 줄 알았다. 이게 내용을 착각했다죠. 이런 게 내용이 착오예요. 분명히 다른 내용인데 얘는 같은 걸로 착각했죠. 이게 내용 착오입니다. 다음 동기착오는 나중에 3월달에 봐요. 3월달에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160페이지에서 상단에 3번 자, 중요 부분 동그라미. 그럼 중요 부분은 경제 불이익인데 의사표시 한자 입장에서도 주관적으로 중요할 것이고 일반인도 봤을 때 중요하겠죠. 원래 취소 못하니까 취소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중요해야 됩니다. 양거를 1번이에요. 자, 양거를 1번 중요문 차고 계약자인 자 표의자 동그라미 가로 열고 입장에서 주관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고 일반인의 동그라미 칩니다. 일반인 입장 가로 열고 객관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 아래 양가로 2번에서 중요 부분 차고에 해당하는 경우 있습니까? 1번의 자 제목의 동그라미 토지 현황의 동그라미 칩니다. 현황 차고. 아까 했죠 이게? 아까 하천. 오른쪽 밑줄 경작할 수 없는 하천 땅을 논으로 오인하고 매입했다. 이게 중요 부분 착오라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파란색 4번 착오 효과 있습니까? 자, 1번 착오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원래는 못합니다. 원래는 못해요. 우리 책은 이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윗부분에 요건을 다 봤잖아요. 그 전제하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착오자에게 중과실 동그라미 중단과 씻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까지 보세요. 다음 오른쪽 옵니다.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밑에 1번 사기가 있고 아래 110조 우리 법에서는 사기와 강박을 동시에 규정합니다. 그럼 110조 1항과 2항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거기 보기 전에 아까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할수 상선무 기억납니까? 다시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선무 꼭 그것만 꼭 외우라 했습니다. 그럼 자 책에서 법조 밑줄합니다.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항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관에서 다음 통화 칩니다. 제3자의 동그라마세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책에 파란색 글씨 나오죠. 파란색 글씨를 빨리 상할수
자, 보세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 3항에서 전 2항이란 1항과 2항이에요. 다시 전 2항이니까 1항과 2항. 전 2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죠. 이게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러면 1항과 2항을 지금 더 비교합니다. 자, 110조 1항입니다. 110조 1항. 자, 1항은 만약에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 했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매매계약을 갑과 을이 했어요. 그럼 매매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사기강박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강박이 두려웠다, 쫄았다.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그 당사자와 법률행위 체결했어요. 그럼 당한 놈은 언제나 취소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의사없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항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 했죠. 그들 당사자한테 당했다.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항에서는 제3자의 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10조 2항에서는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얘들이 법률행위 당사자죠. 근데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을을 사기 강박했어요. 그래서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법률행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을이 당했잖아요. 그럼 을은 취소하고 싶겠죠. 그럼 을이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을은 당해서 했으니까 자기가 의사없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에 물어보냐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을은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 못합니다. 원칙 취소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벌 만들잖아요. 만약에. 그럼 을이 이걸 괜히 샀네요. 을이 자기가 매매계약을 후회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를 사귀었다 그래. 너 빨리 칼 들어, 칼. 너가 나를 칼로 강박했다 그래. 둘이 짜고 다 취소해버립니다. 누가 손해봐요? 을의 상대방이. 그래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은 마치 갑이 병을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은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그걸 만들었어요. 법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법은 우리 머리 위에 있죠? 그러죠? 둘이 더 친하게 봐요. 그래서 혹시 을이 한 명을 꼬셔서 가정할까봐 이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갑. 근데 보세요. 을이 아무튼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매매할 당시에 을이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것을 상대방 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할수, 이때는 별로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을과 매매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취소 못 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을이 당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 그래서 상소무일 때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그럼 갑은 태어나서 이날 을 처음 봤겠죠. 보통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은 을이 당했다면 을이 당했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요.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단 참 특이하게 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또 상할수, 상소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잘 비교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만 외워요? 상할수, 상소무. 그럼 문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취소 가지고 선의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자, 법조문 밑에 책으로 오세요.
양가로 1번 자 기망 동그라미 기망. 기망이 사기죠. 기망이 사기. 말이 밑줄.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실 은폐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행위를 말한다. 즉 속였다. 속였다 말이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자귀란 말 있나요? 동그라미 2번에는 부작이란 말 있나요? 두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자귀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답니다. 그럼 이거 안일 부자. 그럼 부작이란 어떤 해야 할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어떤 의무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의무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면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의무 있는 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좀 끔찍한데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 칼로 찔러 죽여요. 그럼 그게 자기예요. 칼로 찔러 죽어 자기다. 자기한 살인죄. 근데 만약에 보세요. 깐난애가 있거든요. 태어난 지 5개월 된 젖먹이 유아. 죄송합니다. 좀 끔찍해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밥을 안 줬어요. 밥을 안 줘서 얘가 굶어 죽었다. 그럼 엄마는 자기에게 밥 줄 의무가 있거든요. 밥 줄 의무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밥을 안 줘서 죽었죠. 그게 부작위한 살인이에요. 부작위한 살인. 근데 바로 옆집 아줌마가 내 얘기 아니죠. 남 얘기 밥 줄 의무가 있나요? 의무는 없죠. 그럼 이자가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어도 의무가 없으니까 부작위한 살인죄가 아닌 겁니다. 부작위란 어떤 행동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의무 있는 자가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이런 자에게 부작위가 성립해요. 옆집 아줌마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거지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월호 사건 기억나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에 그 선장이 도망갔잖아요. 그럼 선장은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 있는 자가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작위한 살인죄가 된 겁니다. 같은 승객끼리 구조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 없죠. 그럼 승객은 나 혼자 탈출해 나와도 이자들이 죽어도 의무가 없으니까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기유한 사기 기망이 있습니까? 그럼 적극적인 거짓말 하는 거죠. 밑에 사례 보세요. 폭스바겐에서 아우디라는 자동차 있죠? 아우디를 판매할 때 배기가스를 조작해서 판매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적극적으로 속였죠. 자기한 기망 사기. 2번 부작위한 기망 보세요. 고지 다음에 자 의무 동그라미 의무. 이렇게 의무 있는 자입니다. 의무 있는 자가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밑에 사례 있습니다. 자, 사례 한 줄.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 어머 끔찍해라. 어머 무서워. 공동묘지 있는 것을 분양회사가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자가 누구예요? 입주자가 우리 시민들, 그걸 수분양자. 우리 시민들을 뭐라 그럽니까? 수분양자.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분양자예요. 우리 시민들을 받을 숫자, 수분양자.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사선. 고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봅니까? 안 가보죠. 근데 그 건설 현장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 그걸 모르죠? 건설회사에서는 그걸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밤에 절대 밖을 보면 안 돼요. 밖에 막 하얀 옷이 날아다녀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말해야겠죠. 일부러 말 안 했죠. 왜? 속이려고. 그게 부작위한 기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이제 파란색 2번 강박 있나요? 그럼 양가로 1번 강박행위 보세요. 자, 상대방을 협박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이해 보세요. 뭐 K 매니저가 L 배우에게 돈 50억을 주지 않으면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겁박 두렵게 해서 배우가 마지못해 50억을 송금을 확정했다. 이게 강박이죠. 강박. 공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파란색 3번은 보지 않아요. 아까 법조문 똑같고 이미 다 봤죠. 여기서 앞에서 다 봤던 겁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도 볼 필요 없어 지금. 그래서 일단 상할수 상소문 외우면 1항과 특히 2항 끝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민법에서 가장 어렵다는 비통착사강을 좀 가볍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내용이 거의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모드도 넘어가시라 했어요. 한 문제 목매달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공부했죠. 책은 164페이지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우린 지금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공부했죠. 그럼 이제 164페이지에서 상단에 법조문 박스가 있죠. 법조문 3개가 있죠. 그 중에 111조가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1조만 다 갈 거예요. 그럼 111조가 자, 이제 좀 보세요. 자,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화자와 격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화자와 격지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격자가 한문으로 멀 격자, 거리가 멀다 말인데, 거리가 멀다 말이 아니에요. 이게 멀 격자인데 거리가 멀다가 아닙니다. 시간상 개념이에요. 시간상 개념. 즉 내가 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폰 통화, 한국, 미국 핸드폰 통화예요. 그럼 대화자일까요? 격자일까요? 말하자마자 미국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이건 대화자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서울로 편지를 보내요. 그럼 편지가 0.1초 만에 도달합니까? 하루 이틀 걸리죠. 그게 격자입니다. 편지 보내는 거. 그럼 요즘 우리가 편지는 거의 안 보내죠. 핸드폰 통화하잖아요. 편지는 거의 안 보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은 이거밖에 낼 수가 없어요. 이 대화자는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내요. 아까 의사표시 한자를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자, 의사를 받은 사람을 상대방이라 이렇게 보세요. 그럼 핸드폰 통화는 의사를 발송할 시기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기가 이게 똑같잖아. 핸드폰 통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달라야 시험에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편지 같은 격자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15일 날 보낸 편지가 11월 18일 날 우리에게 도달했대 보세요. 그러면 갑이 보낸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길 것인가? 언제? 보낼 때일까?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대원칙으로 봐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갑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달이 무슨 말인가? 도달이란 우리 갑편지를 뜯어서 읽었다. 뜯어 읽었다를 완료완료 알치라고 합니다. 그렇지? 편지 뜯어 읽었다가 완료완료 알치. 원래는 완료완료 알치인데 이걸 한국말로 표기할 때는 우리 두음 법칙, 그래서 요지한 때 요지랍니다. 근데 이때가 도달이 아니에요. 이 도달이란 을이 갑편지를 아직 안 읽었더라도 을 우체통에 편지가 꽂히면 언제든지 읽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부터 도달로 봐요. 그래서 요지 가능한 때 이때부터 도달로 봅니다. 이때부터 도달이 아니에요. 왜 이때부터 도달로 보냐면 갑이 을의 채권자예요. 돈 받을 채권자. 편지 보냈죠. 우리 편지를 보니까 편지를 누가 보냈어요?
채권자가. 그럼 편지 읽어보나마나 딱 세 단어 동갑어 써 있겠죠. 일부러 안 읽어버린다. 일부러 안 읽어버리면 이게 도달이라면 갑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평생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달이에요. 을이 갑 편지 안 읽었더라도 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갑 의사표시는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지 가능한 때가 도달이 됩니다. 이게 1항이에요. 그럼 자 111조 보세요. 자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자 도달한 때 넣으세요. 효력이 생긴다.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밑에 파란색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도달주 있습니까? 그럼 양거를 본 도달에서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알 수 있는이죠. 2번 통지 내용을 현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았음을 요하지 않는다. 즉 이걸 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도달이란 말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다시 위쪽에 111조 2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2항. 지금부터 2항 갑니다. 다시 갑이 표의자로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그럼 의사표시를 발신해서 상대방 을에게 도달한다 해보세요. 그럼 갑이 의사를 보냈으니까 뭘 한다? 의사를 표시한 자, 을이 그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의사를 보낼 때는 살아있고 멀쩡했거든요.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갑자기 죽어요. 갑이. 또는 갑이 갑자기 능력을 상실한다. 갑자기 제한능력자가 됩니다. 제한능력자. 그러더라도 보낼 때는 살아있고 멀쩡했죠. 도달하면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왜 그래요? 보낼 때 살아있고 멀쩡했으니까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갑이 죽었다면 갑의 상속인이 뒤처리하면 됩니다. 갑이 능력이 없어져도 취소 못해요. 보낼 때 멀쩡했으니까. 이걸 시험이 아주 잘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시험에 낼 수 없죠. 설마 갑이 핸드폰을 말하고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갑이 죽습니까? 갑자기 갑이 법원 가서 뭔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밖에 못 내는 겁니다. 그럼 자 2항 보세요. 2항 의사표시자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으로 사망하거나 제한응자가 되어도 다음 잘 보세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게 유효입니다. 다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다 유효.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영향을 미친다 또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집에 갔더니 누가 나를 간섭해요. 집에 갔더니 남편이 나를 간섭한다. 그럼 뭐라 그러죠? 간섭하지 마 그러죠.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꼭 싸우잖아요.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남편이 간섭하잖아요 나를. 그러면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 해보세요. 아니, 남편이 간섭하면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라고 하세요. 그럼 남편이 뭔 말인지 몰라 안 싸워요. 그럼 영향 미치지가 마가 뭡니까? 네가 간섭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쭉 간단 말이에요. 다시 뭐라 했죠?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나는 나대로 쭉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효다 그대로 쭉 유효 그 말이에요. 그러게 간섭한 대로 잘 대입해 보세요. 자 그럼 자 2항 보셨나요? 그럼 다시 그 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있습니까?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내용을 상실한 경우 써 있죠? 자, 그 다음 밑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로 열고 의사표시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볼 겁니다.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셨냐면 자 이제 여기서 이거 자료란에 다 있다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 성립 요건으로서 당무구 있죠. 다음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의사표시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 중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공부하셨고 마지막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 표가 오늘 이렇게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리지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